이어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 보고 선입 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및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문제 나올 때 틀 잡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물량의 흐름. 제공품. 자, 선입 선출법에 따라서 푸는 겁니다. 평균법 아니고요. 선입 선출법이에요. 먼저 기초 제공품이 여기가 만 단위 완성도 몇 퍼센트? 60%. 단기 착수한 거, 단기 착수 수량을 보시면 여기가 4만 단위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완성, 선입 선출법은 이 완성된 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투입해서 먼저 완성된 거 기초 분과, 단기 착수하여 완성된 거 완성품 수량이 합쳐가지고 3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3만 단위. 이어서 기말 제공품. 제공품 차변에 기초가 10,000개고 단기 착수한 게 4만 개면 생산 가능 수량은 그렇죠. 5만 개. 대변도 5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완성된 게 3만 개니까 미완성된 건 몇 개다? 2만 개가 되는 거죠. 기말 제공품 2만 개, 완성도 40%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완성품 3만 개 중에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기초 완성분은 여기가 10,000개가 되고요. 4만 개 중에 2만 개는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이 되었고, 또 4만 개 중 2만 개는 기말의 40%까지 진행이 되다가 멈춘 거예요. 어려우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00%. 제공품 대변 그대로 오려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기초가 10,000개고요. 10,000개에 전기말에 60%까지 진행되어서 2월 된 거니까 단기 60%에서 100%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기 착수한 2만 개, 단기 착수한 2만 개는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이 되어졌고요. 기말 2만 개는 기말 2만 개는 단기 착수하여 단기에 40%까지 가다가 멈춘 거죠.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요. 이어서 보시면 직접 재료비는 공정의 50%의 전량 투입되고요.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이 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공정의 50%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50%의 전량 투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재료비고요. 재료비. 기초 10,000개는 전기에 투입되어서 2월 된 거니까 단기 투입된 재료비 있다 없다? 그림 보면 없잖아요. 통과해야 투입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2만 개는 통과했으니까 투입이 되어졌네요. 저 여기 2만 개분 전량 투입했고요. 그 다음 기말 제공품 2만 개 50%를 미치지 못한 거예요. 투입되었나요? 그렇죠. 투입된 게 없네요. 없고 여기 2만 개예요. 이어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되어진 거니까 단기 투입된 가공비는 기초 10,000개분 60에서 100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가 40%. 따라서 100개에 대해서는 40% 분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항상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 곱하기 완성도 하시면 돼. 얼마예요? 그렇죠. 10,000 곱하기 0.4 하니까 여기가 4,000개분. 착수 2만 개는 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2만 개고요. 기말 2만 개는 0에서 출발해서 40%까지 간 거죠. 2만 곱하기 0.4 하시면 8,0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여기 얼마예요? 32,000개가 되는 거죠. 직접 재료비는 2만 개고요.
가공비는 32,000개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 푸는 틀이 이렇습니다. 거의 이렇게 나와요. 매회 출제가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 잡고 빈칸 채우면 되는 거죠. 이어서 10번. 다음은 재고자산 가액 계산 방법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짜리 몇 개 사왔고 얼마짜리 몇 개 팔렸고 얼마짜리가 몇 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수량 결정 방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먼저 계속 기록법, 판매될 때마다 판매한 수량을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고 기말 재고는 세지 않는 게 계속 기록법. 두 번째는 실사법. 실사법은 판매할 때에는 수량을 세지 않다가 기말 창고에서 남아있는 수량을 정확히 세어보는 방법이 실사법이 되는 거고요. 실무는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판매할 때에는 판매한 수량을 계속 세고 기말에 실제 몇 개 남아있는지 세어보는 거. 두 가지를 혼합해서 다 쓰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혼합법이 되는 겁니다. 혼합법. 이어서 단가 결정 방법을 볼게요. 단가 결정 방법. 첫 번째, 개별법 또는 바코드법. 실제 얼마짜리가 판매되었는지 한 개 한 개 구분 관리해서 판매된 그 단가를 구하는 게 개별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출법. 선출법은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어서 이동평균법. 세 번째, 이동평균법.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평균내는 거고요. 네 번째, 총평균법. 기말에 단가를 평균 내는 거고. 그리고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량 결정 방법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단가 결정 방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시면 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 계속, 기록법, 혼합법 이게 뭐예요? 2번과 3번과 4번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 이거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죠. 11번. 원재료의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 제조원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단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원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원가의 흐름. 먼저 맨 처음에 원재료. 여기 원재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공품. 이어서 세 번째가 여기가 제품이 되는 겁니다. 원재료와 제공품, 제품 다 자산이고 자산은 정기에서 단기로 이월되며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초고요. 원재료 언제 증가한다? 사오면, 매입하면 증가하겠죠. 사용하면 감소하고요. 또 기말에 남아 있습니다. 사용했으니까 여기가 제공품으로 들어가겠죠. 공장 안에 있으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완성품이 제공품 왼쪽에 증가하고 오른쪽에 감소하죠. 여기가 기초고 직접 재료비, 직접 의무비, 제조 원자비 이 세 가지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오른쪽에 단기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여기가 기말 제공품, 여기가 기초 제품이고 여기가 기말 제품이 되어지고요. 또
제품은 공장에서 완성된 것만큼 증가하죠.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재료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상했다. 그러니까 원재료 사용 이 금액이 줄었어. 이 금액이 줄면 당연히 단기총 제조 원가도 줄겠죠. 보니까는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없어. 그러니까는 다 완성됐고 다 판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줄면 이 금액도 줄 거고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 금액이 줄면 이 금액도 당연히 어때요? 줄겠지. 왜?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이 없으니까는. 따라서 1번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과소계상 맞고요.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과소계상 맞죠? 그리고 3번 제품 매출 원가 여기도 과소계상 맞고요. 단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단기 순이익인데 비용이 과소 적게 계상되어 있으면 이익은 과대 계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과소가 아니고 과대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12번 다음 중 공장 건물의 재산세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가장 적합한 배부 기준은 무엇인가? 공장 건물은 면적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거니까 면적 비율로 배분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답은 1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비영리 불문해요. 그러니까 영리 사업자에 한다? 틀렸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1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던 비영리 목적이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어지는 거고요. 3번 상품의 단순한 보관,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 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비교할 게 직매장, 판매 목적의 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뭐예요? 2번.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또 두 번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1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1번. 채와의 이동이 필요한 거는 인도되는 때, 인도한 때 맞고요. 2번. 채와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완료된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잘 나와요. 가공이 완료된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가공된 재화가 인도됐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었을 때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 그러니까 상품권을 현금, 외상 판매할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고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러니까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공급 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인 것은 자 1번 보면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액은 공급 가액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2번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경우 이자 상당액은 공급 가액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재화 영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도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고요. 네 번째,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공급 가액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고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건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이 되는 거죠. 이자. 이번 시간은 제7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풀이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